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독서법 중에서 한 시간에 한 권을 읽는 퀀텀 독서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김병환 저자 이분이 출간한 책인데 아주 핫하게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기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자가 말하는 어떻게 한 시간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책 읽어야지 하면 한 시간에 한 권 힘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정독하지 마라. 정독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피드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묵독.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읽어 나가면 오히려 굉장히 빨라지죠. 네, 정독하지 마라. 그럼 뭐하라? 뇌독하라. 이 뇌로 책을 읽게 하라라는 것은 속도법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거나 묵독하게 되면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지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뇌가 읽도록 놔둬라.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독서가의 길을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 이 저자가 말하는 독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 우리가 알기로는 좀 안 좋은 마오쩌둥이라든가 또 투자의 황제 워런 버핏 그리고 버락 오바마, 에디슨,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 교보문고의 대표적인 인물 신용호 사장님 혹은 세종대왕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 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또 어떤 것을 갖고 누리게 되죠. 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를 쌓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책을 단어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을 굉장히 한 줄 단위로 읽거나 어떤 청크,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야 워집이라는 그 책에 우계성원과 율곡이가 한 대화가 있죠. 우계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8줄쯤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율곡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한꺼번에 겨우 연암은 줄밖에는 못 읽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연암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연암은 한 줄, 두 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more than 10, 열 이상. 그러니까 뭐 한두 줄이 아니라 10줄 이상은 저도 읽기는 하는데 뭐 그 정도밖에 못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실 책을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여러 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속독 이런 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거짓말일 수 있지만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스피드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그 전에 이 책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학책에 있는데 요즘 저는 현대 철학자들을 많이 읽거든요. 그럼 현대 철학자를 쉬운 책을 읽고 또 쉬운 책을 읽고 쉬운 책을 읽다가 좀 어려운 책을 읽고 또 어려운 책을 읽다가 또 중간 단계 책을 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10권 정도만 책을 읽으면 이제 현대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읽지 않아도 이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쭉 훑어보면 그 얘기네. 이 내용은 저 책에서 가져왔네. 그래서 뇌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눈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책을 빨리 읽습니다. 이거는 눈동자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방대한 지식이 있을 때 책을 굉장히 10줄도 읽을 수 있고 3줄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빠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을 때 그것이 쌓이면서 빨리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속독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천천히 읽어야지 그러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타이머를 딱 세팅을 해놓고 내가 1시간 만에 읽어봐야지, 1시간 반 만에 읽어봐야지, 2시간 만에 읽어봐야지 하고 세팅을 딱 한 다음에 타이머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뇌가 이거 집중해야 돼 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속력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나 지금 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하게 우리가 뭐 급할 때 밥을 먹으면 어때요? 나 지금 빨리 먹어야 돼. 그럼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많아요. 천천히 밥을 먹어야지. 그럼 천천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또 많이 읽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먹는 양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많이 먹다 보니까 위가 늘어나고 소화력이 좋아지고 또 어때요?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건강도 또 챙기면서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책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에서 3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 내가 시간을 떼어냈고 그리고 속독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 1년에 1000권 정도는 독서를 할 수 있다. 단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난 시간 하나도 투자 안 하고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이 오전에 1시간도 안 되고 오후에 1시간도 안 되고 저녁에 1시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책을 하루에 한 권에서 3권을 읽겠어요. 1차적으로는 시간을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시간을 내고 오후에 시간을 내고 저녁에 또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책을 읽다 보니까 하루에 한 권 이상 정도 책은 읽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책을 한 권을 읽던 2권을 읽던 거기에 요약과 서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내 걸 만들게 되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다른 책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숙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법에서 뭐 이렇게 눈알 굴려보고 이렇게 대각선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책을 좀 비스듬히해서 읽는 방법을 저자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뇌를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치면 제가 탁구를 한 30년 이상 쳤거든요. 제가 30년 이상 쳐서 어느 정도 탁구 뭐 이렇게 뭐 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시합을 해보니까 저랑 비슷한데 계속 실력이 느는 거예요. 보니까 탁구장에 가서 돈을 내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돈을 내고 탁구를 배웠는데 여러분 탁구를 3개월만 돈 내고 배워 보십시오. 그냥 내가 3년을 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요. 그쵸?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하는 법을 조금만 내가 배우면 내가 1시간 동안에 100페이지밖에 못 읽는 사람이 1시간에 15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20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는 느려도 내가 관심된 분야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그게 스피드 붙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만에 한 권 이게 가능해? 네, 불가능해요. 책을 안 읽으면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소리내지 않고 묵독을 넘어서서 뇌가 읽게끔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한다면 속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속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이 못 읽어도 많이 못 가져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조금 많이 못 읽어서 요만큼 가져가는데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권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빨리 읽어서 요 정도 이런 지식, 여기선 이런 것, 여기선 이런 걸 그래서 나중에 한 3권을 합해서 내가 어떤 요약이나 서평을 쓰면 내가 한 권을 정독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 다양한 지식, 다각도로 어떤 것을 평가하면서 분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독도 좋지만 속독도 나쁘지 않다. 근데 책에 따라 또 속독과 정독을 달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걸 읽는데 수필집을 읽는데 시를 읽는데 막 읽어요. 그거는 읽는 게 아니라 읽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사실 시집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계발서나 자기의 전문 분야나 어떤 읽어서 정보력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빨리 다양한 것들을 탁탁탁 읽어 나가서 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독서를 할 때 내가 이걸 속독을 해야 될지 정독을 해야 될지 일단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돼. 그럼 논문을 쓸 때 저도 밖에 나가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내가 필요한 책
그 챕터 부분만 읽고 관련된 다른 걸 읽고 이렇게 할 때 조합하는 게 논문을 만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를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독서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분 읽으면서 많은 책들을 읽어 나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에 한 권 읽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탁구장에서 배우듯이 열심히 배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10년 탁구장에서 선수한테 배운 것과 내가 하나도 배우지 않고 50년을 100년을 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보단 어떠한 방향, 방법, 이것부터 한번 고민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독서를 배우시고 독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독서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